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를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그죠? 우리가 가스압력식 기준이 모든 가스계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가스압력식 기준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근데 방출 표시등은 제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라 그랬냐면, 제 스튜디오 기준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복도 쪽에 이제 설치하는 등을 우리가 이제 방출 표시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출 표시등은 실제 가스가 나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가스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방출 표시등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방출 표시등이라는 게 점등이 됐다라는 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이따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고,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부화재, 내부화재라는 게 없죠. 이게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신부화재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화농도와 설계농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소화농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이론농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스의 농도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건 이 정도가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이론 농도 또는 소화 농도라고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30% 정도 있으면 CO2가 가스가 뿌려졌을 때 21%에서 15% 이하까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질식 개념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대. CO2를 몇 프로 뿌렸을 때? 30%를 뿌렸을 때.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이론적인 거죠. 30%를 내가 뿌린다고 한들 그 30%가 정확하게 거기에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30%가 아닌 여기다가 20% 정도 가산을 해서 설계 농도라는 걸 따로 설정을 해준다. 실제 설계할 땐. 왜냐하면 뿌린다고 해서 전체 30%가 여기에 오롯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 틈새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 틈새로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간다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설계 농도죠. 그래서 이 여유율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안전율을 고려할 때 소화 농도에 이 이름이 뭐냐? 설계 농도입니다. 설계. 실제 설계하는 농도. 두 가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실제 그냥 이론적으로 필요한 소화 농도가 되는 거죠. 화재 시에 필요한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는 소화 농도. 됐죠? 그리고 전역 방출 방식에 대한 거 나와 있죠. 방호구역 전체. 맞나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꼭 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구성품 문제입니다.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에 갔을 때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기동용기가 있고 방출 표시등이 있고 선택 밸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 방출 스위치라는 게 있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우리가 기동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동용기. 그럼 기동용기는 기동 방식 중 가스 압력식에서 사용되는 용기로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용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가스 압력에 의해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기동 용기는 가스 압력식에서 사용되는 용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준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를 넣어라. 아셨죠? 뭐를 넣으라고 여러분들?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를 넣어라. 그럼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를 넣으라는 건 질소를 제1 우선권으로 두고 비활성 기체 그 나머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를 얘기합니다. 요거 CO2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근데 제일 우선권으로 질소를 주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소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얘가 가스 압력에 의해 누구를 연다?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연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이 질소가스 압력이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밸브가 열리고 그리고 저장 용기 안에 들어있던 액화가스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방출 표시등 압력 스위치의 작동으로 점등이 된다. 방호구역 안에 사람들이
가스가 방출된 실로 진입하는 걸 막아주는 표시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 밸브가 터져요. 선택 밸브가 열려요. 그럼 선택 밸브가 열리면 여기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CO2 헤드. 맞나요? 그럼 선택 밸브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PS를 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열려있는 쪽으로 가스가 나가서 방사가 되는데 이 가스압, 나가는 가스 압력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지. 그럼 이 PS가 동작을 하게 되면 맞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방출 표시등이 들어오죠. 요건 이제 선택 밸브고요. 그죠? 자, 얘 이름은 뭐예요? 이게 방출 스위치가 아니고 압력에 의해 동작하는 스위치다. 압력 스위치다. 압력 스위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출 지연 스위치라는 뭐가 있어요? 방출을 지연해주는 스위치가 또 따로 있고, 그죠? 그리고 수동기동 장치도 있었죠. 우리 RM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구성품이에요. 맞잖아. 여러분 수동기동 장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보면 배출 설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배출 설비는 이제 지하층이나 무창층 조금 이제 배출을 하고자 할 때 뭔가 배출이 필요할 때 배출 설비라는 걸 설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환기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 이런 것들도 구성품 중에 하나죠. 자동 폐쇄 장치.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저장 용기도 있을 수 있고요. 구성품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론책에다가 모든 CO2 소화 설비에 달리는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쭉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한론 소화 설비인데 한론 소화 설비 문제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론 소화 설비 문제가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문제를 하나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도 안 보고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 봐라 라고 해서. 그러면 설비 말고 이제 우리가 약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301, 2402, 1211이라는 약제를 쓴다. 그럼 이런 약제에서 1301이나 2402나 1211 약제 쪽에서 뭐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얘를 설비로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설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쪽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뭘로만 바꾸는 거야? 한론으로만 바꿔주는 거야. 그냥 모든 동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죠? 다 동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한론 소화 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관리자 또는 제실자 등에 의해 수동으로 신속하게 작동, 수동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자탐 설비의 자동식 시스템 감지기죠.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이며 자동식, 수동식 가스계 소화 설비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들 가스계는 다 얘예요. AB 감지기 하셨죠. 또는 수동기동 장치 RM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RM. 여기 수동기동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동기동 장치에는 동일하게 CO2와 동일하게 방출 지연 스위치도 동일하게 달립니다. 소화에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다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질식 냉각이 있고 물리적에, 그리고 화학적 소화에 뭐가 있어요? 부촉매가 있죠. 그죠? 물리적 소화는 표면화재와 심부화재에 모두 유효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물리적 소화 방법으로는 질식과 냉각이 있죠. 그렇죠? 세 번째, 한론 소화 설비는 건물 내 화재 시 화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가 존재 시 말도 안 되는 거지. 관계자가 없어도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기동 장치는 사람이 있어야 동작을 시킬 수 있겠지만 감지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지기는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실자가 없어도 충분히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론 소화 설비는 건물 내 화재 시 관계자가 존재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한론 소화 설비는 일반적으로 저장 용기, 기동 장치, 선택 밸브 똑같죠. 배관, 제어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저장 용기 방식에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있을 수 있다고. 왜? 우리가 CO2는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없었잖아요. 그럼 CO2에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없는 이유가 뭐였죠? 얘는 충분한 뭐를 가지고 있다?
자체 방사 압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힘에 의해서도 충분히 방어구역까지 나갈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죠. 할로는 뭔가 이제 뿌려졌을 때 본인만의 자체 방사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가압용 가스나 별도의 추가압용 가스를 저장하면서 그죠? 그 가스가 우리가 1301이나 그죠? 또는 우리가 240 이런 애들이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별도로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CO2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또한 그죠? 공간 구성에 따라 전역 방출 방식과 국소 호스릴 그죠? 이런 것들로 구분되기도 하죠.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비에 대한 건데 설비에 대한 것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증기압이 낮은 기체다. 혼자 자체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가압용 가스나 추가압용 가스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우리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할론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개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할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론을 설치를 못하니까 할로겐 화합물이나 불활성 기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대체 물품으로 쓰는 건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 앞에 이산화탄소에서 배웠던 구성품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에 가스만 뭘로 바뀌는 거야? 가스만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할로겐 화합물, 그죠? 또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불활성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연부요, 헬레아질 이런 애들로 이제 바뀌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동작 순서라던가 또는 큰 틀은 어떻다? 동일하다. 큰 틀은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합배출구. 이 과합배출구가 뭐냐면 이거 이산화탄소에도 달려요, 여러분들. 과합배출구. 그러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은 잘 안 보는데 가스계가 여러분들 어때요? 뿌려졌을 때 그게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니까 실내압이 어떻게 될까요? 고압이 됩니다. 고압이. 그럼 나중에 갔을 때 다 쓰고 나서 실내에 있던 그 압력 있죠. 찹던 압력. 걔를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야. 너무 과압이 걸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력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냥 뭐가 나와 있는 거야? 구성품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과압 배출구라는 게 있대요. 읽어보세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만일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내 얘기는. 됐죠? 뭐 비상전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비상전원이 뭐냐면 화재 시에 전원이 끊겼을 때 그 설비 전원이 끊겼을 때 비상으로 동작을 시켜줄 수 있는 비상전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소화 설비의 설치 목적은 건물 내 화재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소화약제가 주로 전기 설비, 일반적으로 가스계는 여기서 제일 많이 쓰죠. 반드시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이 요구되며 방출 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가스는요, 증발해서 없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가 뿌려졌을 때 얘가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걔의 소화력은 급감하게 됩니다. 왜냐면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걔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뿌려졌을 때 날아가게 뿌리는 게 아니고 얘는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남아 있어야 돼요. 일정 시간 동안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대신에 이건 맞아요. 증발하여 없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불을 끄고 나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잔여물 있죠. 그 잔여물은 없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게. 됐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할로겐 화합물이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등은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형태를 지녀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반응성이 되게 크대요. 반응성도 크고 독성도 되게 강하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쓰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탄소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쓴대요. 그래서 반응성이 낮아지고 독성이 어떻게 된다? 뭐 크게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징이에요. 특징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설치 제외 장소는 몇 류하고 몇 류? 3류와 오류가 있다. 3류와 오류가 있다. 요거는 알고 계십시오.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오류는 자기 반응성. 그죠?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챕터 11 분말입니다. 분말은 1번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럼 분말 소화 설비란 수계 소화 설비로 적용하기 어려운 금속 화재 또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및 전기 설비 등 절연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에 소화에 효과가 있는 약재를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맞죠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분말상의 형태로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뒤에 얘는 맞거든요? 이런 건 맞아요. 이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이거 끌 수 있습니까? 분말? 못 꺼요, 여러분들. 금속 화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는 부촉매 효과를 바탕으로 빠른 소화 성능을 가지죠. 냉각 효능이 부족하여 재발화 위험이 크다. 분말에 가라앉는 성질 때문에 입체 화재에도 입체 화재라는 건 우리가 한쪽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면에서도 불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표면에서 불이 나는 화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체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화재요? 입체 화재. 이 때문에 분말 약재를 미세화하여 표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연쇄 반응 억제 효능을 높여야 하고 짧은 시간에 불꽃 규모보다 높은 방사율로 방사하면 소화 성능이 극대화되어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러들면서 소화가 되는데 이러한 소화 작용을 넉다운, 우리가 넉다운 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이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넉다운이라는 게 빨리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야, 화재를.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발화가 된대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 30초 이내 신속히 방사하여 소화 효과를 가져야 된다, 분말이.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불이 날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빠르게 소화해야 되는 속소성이라는 걸 가진대. 분말 소화 설비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로 분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요 내용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압용 가스 있어야죠. 또는 추가압용 가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성 요소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가스계에 없는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이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런 애들.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요런 거. 청소 장치 또는 청소 밸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됐나요?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1번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속 장치는 여기서 다른 데 없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 이 정압 작동 장치는 결국 뭐예요? 요 적정 압력에서 얘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주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애가 이름이 뭐라고? 정압 작동 장치. 됐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압력 조정기는 감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감압. 가압이 아닙니다. 감압. 그리고 약재 굳는 걸 막아준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청소장치. 청소장치.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정답 몇 번? 1번. 옳게 짝지어진 거 지금 골라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비상경보와 뭐가 들어가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챕터 12에 갔을 때 비상경보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쪽으로 한번 이제 경보설비 쪽으로 가는 거죠. 경보설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경보설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비상벨이 있고 사이렌이 있죠. 요거 용어의 정의 보십시오. 비상벨은 벨으로 하거나 사이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벨이 아니라 그랬죠. 경종을 영어로 벨이라고 하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1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 설비는 벨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아니고 뭘로?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다. 경종.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 수신기. 그래서 이 비상경보설비, 여러분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어차피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이었죠.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리 잘 보시고요. 이 비상경보설비는 벨이나 사이렌 방식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얘는 수신기와 발신기로만 동작하는 거다. 즉 뭘로만? 수동으로만. 얘는 자동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 개념이 없다 보니까 비상경보 설비에는 감지기가 달리지
않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맞습니까? 감지기가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동작 순서에 가보면 화재 발견 무조건 얘를 동작시켜야 돼.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발신기. 이게 동작하지 않으면 화재 신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신기에 그런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등이 들어오고, 그죠? 음향경보 장치인 사이렌 또는 이제 경종이 동작을 하는 거죠. 다음 방송. 여러분들 방송은 방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방송 설비에서는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4가지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확성기라는 게 있는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스피커가 확성기예요. 증폭기는 전류 진폭을 넓힌데 전압 전류, 전압이라는 건 볼트, 전류는 암페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얘 폭을 넓힌다라는 건 그만큼 감도를 좋게 한다라는 거야. 그 이유, 이것 때문에 음성을 조그맣게 나오는 걸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음량 조절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가변 저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켜 신호를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한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 신호가 음성.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조절하는 거야. 음성. 아셨죠? 그래서 음성이 아니고 음량이죠. 법 그대로 쓰면 음량을 크게 하거나 또는 작게 하는 장치다. 조작부란 조작 스위치, 지식의 표시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작부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조작부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동장치는 화재 감지기, 발신기 등의 상태 변화를 전송하는 장치다. 그래서 설비 개요에 가보면 아니 결국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감지기에 신호가 들어간다. 또는 기동장치 직접적으로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했을 때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간대. 증폭기 쪽으로. 그럼 증폭기 쪽에서 신호를 조금 증폭을 시켜서 스피커 쪽으로 또는 뭐 조작부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 순서보다는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돼. 불이 났을 때 뭐를 해주는 설비다? 방송을 해주는 설비다. 그래서 이름이 비상시의 방송이니까 비상 방송 설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챕터 14로 갑니다. 14.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누전 경보기. 말 그대로 이거죠. 전류가 샜을 때 경보를 해주는 누전 경보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누전 경보기 구성품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구성품은. 자, 그래서 제가 누전 경보기에 대한 정의 꼭 읽어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구성품이 2개가 있어요. 변류기라는 게 있고 뭐가 있습니까? 수신부. 수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부는 변류기로부터 누전 전류를 검출을 하면 그거를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그죠? 차단기구 갖는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해서 누전 경보기 수신부에 송신하는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류기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류기.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영상 변류기라는 것만 써요. 무슨 변류기? 영상 변류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변류기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 밑에 갔을 때 이제 수신부와 변류기는 제가 넣어놨고요. 경계 전로란 뭐냐? 누전 경보기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대상, 그죠? 전선로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선을 요 도넛 모양의 영상 변류기 안쪽에 넣어요. 2선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거를 통과하게 넣어야 돼. 꼭 변류기 안쪽에. 그럼 변류기 안쪽으로 통과하는 전선에서 혹시나 뭐가 생기면 누전이라는 게 생기면 이 변류기라는 부분에서 누전을 생긴 걸 잡아요.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해서 어디다 보내줘요? 여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수신부 쪽에.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누설 전류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누전 경보기도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모르니까.
다음 챕터 15 자탐과 시각 경보 장치입니다. 1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탐 설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경계구역에 대한 정의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는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피형 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공통신호로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해주는 걸 얘기한다. 그죠? 완벽하죠? 그래서 피형 수신기에 감지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발하여지는, 그죠?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이나 중계기를 통해 공통, 피공이죠. R은 고유, R형은 고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P형이니까 공통신호 맞죠? 그죠? 그래서 화재 발생 사실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여기 중계기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R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직접 또는 중계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또는 중계기니까 대신에 P형은 일반적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R형은 중계기를 통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결국 차이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감지기 종류에는 차정보가 있다. 차정보. 그치? 이런 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발신기는 명판, 기동 표시등이 어딨어. 그치? 발신기에. 무슨 표시등? 응답 표시등. 됐죠? 그리고 누름 버튼 스위치, 그리고 전화잭. 근데 이 전화잭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즘은 사용을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연소 생성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을 수동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죠. 자동.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의 종류, 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가보면 핵심 부품들이 요런 애라 그랬잖아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근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감지기죠,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감지기 종류에는 열감지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요게? 열감지기에는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죠? 근데 차동식에는 또 뭐가 있어요? 스포트형이 있고 분포형이 있죠. 그죠? 정온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포트형과 감지선형이 있죠? 이거 안 해오신 분들 없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차동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공기팽창형이라는 게 있었고, 맞잖아. 여러분들 차동식 스포트형에는 공기팽창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열기전력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열 반도체 방식이 있죠. 반도체. 제가 옛날에 공기반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공기반. 그리고 분포형 같은 경우는요. 분포형. 공기관식이라는 게 있고, 여긴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그리고 열 전대식이 있고, 열 반도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전반. 그죠? 맞죠?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정온식 스포트형.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관이 전선이 아닌 거죠. 얘는 외관이 전선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일국소. 좁은 부분. 얘는 넓은 부분. 그죠? 여기는 일국소. 여긴 넓은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아, 여기도 일국소. 죄송해요. 두 개 다 일국소죠. 그죠? 두 개 다 좁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외관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연기 감지기 종류에는 이온화식과 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온화식은 아메리슈 미사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온 전류 변화를 감지하는 거고, 맞나요? 광전식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트형이나 분리형이나, 그죠? 그리고 공기흡입형.
부기율평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는 적외선, 자외선, 그죠?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이런 거. 영상 분석식, 이런 애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머리에. 아셨습니까?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은 열 상승률. 얘는 일정 온도를 읽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자, 그리고 경계구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구역. 경계구역은 숫자 중심으로 알고 계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경계구역이 있고 수직적인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수평적인 경계구역은 어떤 면적이나 또는 길이에 따라 나누는 건데, 여기 갔을 때 이제 2개 이상의 뭐에 미치지 아니할 것,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6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가 아니고 500이죠. 500.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에 50. 주된 출입구에서 전체가 보이면 1000. 그죠? 주출내 1000. 수평적 경계구역과 계단 경사로 건상기실, 요게 이제 수직적 경계구역인데, 수직적 경계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정해야죠. 절대 하나로 하면 안 돼. 수평과 수직은 항상 별도예요. 그리고 계단 경사로는 45m.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요걸 넣어놨어요. 경계구역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고, 그죠? 수평적이냐 수직적, 두 개는 항상 별도. 수평적인 거 갔을 때 2개 이상의 건물에 미치면 안 되고 2개 이상 층에 미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500제곱 이하의 범위에서 2개. 하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에 50인데 주출내면 1000. 지하구는 700. 자, 수직적인 경계구역 같은 경우는 계단 경사로는 무조건 별도로 한다. 별도로. 그죠? 별도로 한다. 엘리베이터 건상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계단 경사로라는 수직적인 경계구역은 높이 몇 메타마다 45m마다 따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지하 2층 이상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또 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개념이 쭉 있을 때, 길게 이렇게 쭉 있을 때 지상층의 수직적인 것과 지하층의 수직적인 개념은 또 별도로 봐야 되는데, 지하 1층만 있을 땐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이건. 근데 이제 지하 2층 이상 있을 때는 요거는 별도로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저하고 또 많이 보셨던 부분이라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거 나가면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보통 이제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이때가 질문이 많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막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보면. 근데 이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1분 안에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어떤 분들이 막 내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동영이나 이쪽에서 한번 또 조금 더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요 개념을 개념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 개념을.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우선 경보 방식인데 건물 지상 6층에서 화재가 났대요. 6층. 우선 경보해야 되는 층은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들. 20층짜리네요. 그럼 11층 이상이면 우선 경보라 그랬죠? 공동주택이면 몇 층? 16층. 그러니까 11층이나 16층인데 지금 뭐 공동주택 아니고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면 20층짜리니까 우리는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발하층 및 책상 4개 층이니까 6층, 7층, 8층, 9층, 10층에서 경보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다 보셔야 돼. 이것도 충분히 이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층에서 화재가 났다. 그럼 우선 경보 방식으로 울려줄 때 어디에다가 경보를 해줘야 되냐. 그리고 지하층은 무조건 전층이라 그랬어요. 아셨죠? 지하층은 우선 경보 개념이 없습니다. 한 층만 울리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4번. 어떤 건물의 천장 높이가 18m며 감지기를 부착하고자 한다. 설치 가능한 감지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15m에서 20m면 요런 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하나 더 낮아져요. 제가 8m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온화식이 몇 종? 1종, 2종으로 오는 거죠. 광전식이 또
똑같이 위에 거 여기가 또 1종, 2종이 오는 거죠. 연기복합 똑같이 오죠. 불꽃감지기 똑같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2종만 추가시키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얘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잘 보시라고. 8m 이상의 열감지기 설치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치 가능한 감지기 뭐밖에 없다? 2종 빼고 기억, 디귿, 리을밖에 없는 거지. 그치? 5번 소방시설의 부속품 중에 비화제보를 방지한대요. 그죠? 비화제보를 방지하는 부속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반사판 교차로 방식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비화제보가 뭐냐라는 거죠. 비화제보. 자 비화제보는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것처럼 동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오동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연보. 이 지연보는 뭐냐면 화재인데 이건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근데 화재가 아닌 것처럼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처럼 동작하는 거지. 즉 동작을 안 해버린 거죠. 이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훨씬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비화제보가 됐습니까? 근데 아직 소방학개론 쪽에서는 이 비화제보에 대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건 많이 배우잖아요. 오동작 방지라는 건 잘 배우잖아. 우리가 오동작이 뭐예요? 제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동작이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것처럼 동작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감지기가 되게 그게 많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화재가 아닌데 진짜 화재가 난 것처럼 감지기가 동작을 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한다 그랬죠. 그죠? 아예 불이 아닌데 얘는 왜 울려가지고. 그치?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화제보를 방지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부속품 중에. 근데 1번 가보세요. 반사판은 절대 아니지. 이건 그냥 물을 세분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교차회로 방식의 여러분들 제1 목적이 뭐라 그랬죠? 얘라 그랬죠? 오동작 방지.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에 가보면 리크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식 감지기에 갔을 때 여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서 공기실이 팽창했을 때 붙을 때는 진짜 화재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얘가 점점 온도가 올라서 얘가 붙으려고 했을 때 그 공기를 옆으로 살짝 빼준다 그랬죠. 걔 이름이 뭐예요? 리크공. 걔 비화제보 방지를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얘 때문에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리타팅 챔버. 오케이. 비화제보 방지죠, 이거? 대표적인 거잖아, 오동작 방지. 그지?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리크공, 교차회로. 오케이. 릴리프 밸브는 뭐야? 이거는 비화제보하고는 상관없죠. 얘는 과압이 걸렸을 때, 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 낮춰주기 위해 과압수 배출. 그죠?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계.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설치하는 거야? 유량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량계는 전격 유량의 몇 프로? 175% 이상. 교차회로, 요거는 맞죠. 그죠? 익저스터. 알람 밸브. 절대 아니죠. 익저스터는 뭐예요? 급속 개방기구. 건식에 달리는. 알람 밸브. 요거는 2차 측이죠. 2차 측. 2차 측에 우리가 달리는, 2차 측이 아니고 여러분들 습식. 그죠? 습식 설비에 달리는 우리가 유수검지 장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옳게 짝져진 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참고 내용.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표 있죠? 이 표는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요거를 이제 4번 해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요 표 있죠? 여기다가 4번 해설 내용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밑에 것도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최종 제가 검수 과정에서. 여기 20m 이상에 가보면 불꽃 감지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뭐 이 감광률은 우리 쪽에서 그냥 5%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6번. 다음 그림은 연감지기 구성품을,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감지기에 갔을 때 이렇게 발광부와 수광부를 내가 지금 양쪽 벽에다 이렇게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뭐를 쏘고 있다? 평상시에 레이저를 쫙 하고 쏘고 있다.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그러면 발광 쪽에서 레이저가 100이 나가면 받는 쪽 수광 쪽도 레이저를 100을 받을 거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연기에 의해서 얘가 산란한다 그랬죠. 그럼 광량이 100이 아니고 튀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얘가 80 이렇게 떨어진다고. 마이너스 20. 그럼 이 마이너스 20은 뭐 때문에 떨어진 거야? 연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량의 감소를 읽는 감지기. 얘 이름이 뭐예요? 광전식 분리형. 이거 고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어부에서 그걸 받아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얘는 분리형이고 광전식 스포트형은 이거였죠, 요거. 자, 광량이 100이에요. 그럼 수광량이 이번에는 제로다. 그래서 이게 감지기 하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감지기 하나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스포트형은. 얘가 광전식 스포트형이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수광량이 제로예요. 그러다가 불이 나서 여기 연기 입자가 들어가면은 요 연기 입자가 요 광을 튀게 하는 거죠. 산란하게 하는 거죠. 그럼 빛이 산란하면서 요 수광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겠죠? 걔를 읽는 걸 우리가 광전식 스포트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온화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일국소의 이온 전류 변화. 이 이온 전류 변화를 읽는 애가 얘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공기흡입형은 말 그대로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에 일정량만큼의 농도의 연기가 포함이 되면 그때 동작하는 감지기다. 공기흡입형 감지기다. 이런 애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 4가지예요. 연기 감지기 종류 알고 계셔야 돼. 4개. 다음 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그랬습니다.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결국 여기가 비화재보 우려 장소죠. 그럼 이 비화재보 우려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불정분복 광아다축.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축적 감지기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십시오. 축적형 감지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싼 감지기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죠? 그래서 일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설치 못합니다. 일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여기 못 설치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숫자도 빵꾸 털어놓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8번.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 구성품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응답 표시등 있었죠? 누름 버튼 스위치 있었죠? 전화잭, 보호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자, 다음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 속보 설비는 제가 뭐 보라 그랬어요, 예전에. 어차피 얘는 자탐에 갔을 때 수신기 옆에다가 속보기 하나 달아놓고 그 속보라는 걸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소방 관서에 빠르게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20초 이내 몇 회 이상? 그렇지. 3회 이상. 소방관서에 통보를 해주는 설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거 꼭 알고 계십시오.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갔을 때 이 다이얼 횟수 알고 계셔라. 다이얼 횟수 알고 계셔라. 그리고 밑에 속보기가 뭐고 통신망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특히 속보기 정도? 다이얼링 기준 그때 제가 요거 10회. 그죠? 그리고 이거 30초. 요 정도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됐나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보 설비 문제도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